안녕하세요. 고졸채용 공대기업 올리원 마킹 PT입니다. 이 영상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고졸채용 첫걸음 시리즈는 공기업 취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시리즈예요. 시리즈는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편인 오늘 영상에서는 고졸채용이 뭔지, 어떤 기업에 갈 수 있는지 전체 흐름을 잡아드리고요. 2편에서는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는지 상황별 로드맵을 알려드립니다. 3편에서는 자격증과 내신 같은 스펙, 4편에서는 채용 공고 읽는 법과 시장 흐름, 5편에서는 자기소개서, 6편과 7편은 NCS 필기, 8편은 전기 기계 전공 필기, 그리고 마지막 9편에서 면접까지 다룹니다. 각 편은 시리즈 순서대로 봐도 좋지만 궁금한 주제만 골라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1편에서는 고졸 채용이 뭔지, 어떤 기업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 주제는 이후 편에서 더 깊게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큰 그림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고졸 채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렬 3가지, 사무직, 전기직, 기계직을 중심으로 진행할게요. 취업 계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 후 크게 3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취업, 창업, 그리고 진학이에요. 먼저 마이스터고 학생이라면 사실상 취업과 창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요. 취업, 창업, 그리고 대학까지 진학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왜 취업을 선택하게 될까요? 일단 애초에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계고에 왔으니까요.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진학을 한 거잖아요. 창업은 어떨까요? 솔직히 막 20대가 되어서 창업을 한다는 건 부담이 큽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게 사실이죠. 그럼 진학은요? 마이스터고 학생이라면 진학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달갑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위해 선택한 학교다 보니 내신이 좋더라도 제도 자체가 진학이 쉽지 않은 구조예요. 특성화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진학은 가능하지만 먼저 좋은 회사에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시점이 한 번쯤은 오거든요. 결국 직업계고를 선택했다면 취업은 자연스럽게 모두가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럼 고졸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직원 수나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말해요. 대부분 학교와 MOU를 맺어서 비교적 고졸 채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복지나 연봉 수준이 기업마다 편차가 크고 고용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예시로 저희 마킹 PT도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규모도 있고 안정성도 있지만 고졸 채용 문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기업으로는 스태츠 치펙 코리아, 엠코 테크놀로지, DB 하이텍 등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정도로 유명한 반도체 중견 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처럼 누구나 아는 기업들이죠. 고졸 채용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특채 형태로만 진행하고 내신 성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출자한 기관들이에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처럼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프라를 담당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졸 채용을 공채 형태로 꾸준하게 진행해요. 한수원처럼 특채를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기업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겠죠. 우리는 왜 공기업을 가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공기업은 국가의 인프라 산업을 담당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다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처럼 경기 흐름에 따라 해고당할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입니다.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돼요. 학연, 지연, 혈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내신이 낮아도 빽이 없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킹 PT 수강생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내신이 90%였던 학생인데요. 지각이 46회, 결석이 12회였습니다. 그런데 한전 KPS 기계직에 합격했고요. 내신 65%였던 학생은 한국도로공사 토목직, 내신 50%였던 학생은 한국전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무직에 동시에 합격했고요. 내신 98%였던 학생은 서울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3곳에 붙었습니다. 아마 내신 성적이 40%에서 70%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공기업을 고민하실 텐데요. 준비만 제대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킹 PT에 설명드린 사례보다 오히려 40%에서 60% 합격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 내신 다 날려먹었다고 출결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기보다 일단 도전이라도 해보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멋있습니다. 19살, 20살에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공기업에 합격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합격한 학교 선배나 친구들을 보는 것처럼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연봉입니다. 대기업만큼 초봉이 높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봉에 대한 환상은 내려놓는 게 좋아요. 다만
공기업은 연봉 상승률이 꽤 높게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처럼 매년 연봉 협상 자리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오래오래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빠른 은퇴가 단점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죠. 공기업은 그보다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더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는 연봉과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공기업에 지원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으로 고졸 채용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을 유형별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중부발전이 있습니다. 주로 전기직과 기계직 채용이 활발해요. SOC 분야에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사무직부터 기술직까지 다양하게 채용합니다. 금융, 보건복지 분야에는 IBK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들이 있어요. 주로 사무직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들입니다. 이외에도 수십 곳들이 더 있는데요. 각 기업별 채용 일정과 직렬은 이후 시리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생인데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학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기업 고졸 채용은 취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고 특히 사무직은 아예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용 공고를 한번 볼게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인문계고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에 맞춰진 직업계고와 교육 과정이 다르기에 이런 조건을 두는 거겠죠. 만약 인문계고 출신으로 졸업한 다음 준비하실 거라면 전기직이나 기계직 쪽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지원 자격을 만들 수 있고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부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어필하는 게 취업계고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실습이나 관련 수업을 받아온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졸로 입사하면 연봉은 얼마나 받을까요? 이 영상 중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기업 고졸 신입의 초봉은 평균적으로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발전사나 일부 금융공기업처럼 초봉부터 상대적으로 높게 주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2026년 채용 계획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약 4,300만원, 한국중부발전은 약 4,2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니 초봉에 대한 환상은 내려놓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공기업은 연봉 상승률이 대부분 높고 정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오릅니다. 일찍 합격해서 오래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업별 연봉은 첫걸음 시리즈가 아닌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공기업에서 고졸이라고 차별받진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과거에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학력 중심의 문화가 강했던 시절엔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빌만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과 평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고 많은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적인 차별이나 파벌 같은 건 크게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자극적인 것들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나이 어린 게 사실 깡패입니다. 공기업에 19, 20살에 합격해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 나중에 쌓이는 경험과 연봉 그리고 직급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채용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공기업 채용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류, 필기, 면접.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평균적으로 자기소개서, 자격증, 내신 성적, 어학 점수 등을 제출해요. 기업에 따라 필기 합격 후에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필기 전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죠. NCS라고 불리는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보고요. 전기직이나 기계직의 경우 전공 시험이 추가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NCS와 전공에 대해서는 이후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은 대표적으로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인성 면접, 사후 면접, 발표 면접, 집단 토의 토론 면접, 경험 면접, 직무 면접입니다. 어떤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시리즈 마지막 편인 면접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가 고졸 채용의 전체적인 그림이었어요. 큰 그림이 좀 잡히셨나요? 그럼에도 고졸 채용에 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영상 하나만으로 채용을 전부 이해한다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 다른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내가 몇 학년이고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상황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루트를 짜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